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 장명조 PD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글을 읽고 쓰듯이 미디어를 읽고 쓰는, 그러니까 독해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 문해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 중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면서 특히 이제 가짜 뉴스나 미디어 왜곡들이 더 주목받고 있고,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제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거에 대해서 속게 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뒤에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의 출처는 제가 여러 곳에서 찾아봤지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쯤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곳에서 지금 이 카메라 감독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도 잘 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감독이 비추는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보세요. 이것을 뷰파인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뷰파인더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흉기를 들고 달려가고 있죠. 현장의 사실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에 왜곡된 내용은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달려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가해자를 마치 공격하듯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불렀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 우리가 보는 뷰파인더에서 연출이 됩니다. 이 카메라의 뷰파인더는 바로 우리가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보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접하는 그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미디어 왜곡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가 사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 뉴스를 왜곡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카메라 감독이 이 뉴스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 감독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카메라 감독은 이 전체 현장을 그대로 촬영을 했어요. 그대로 풀샷이라 그러는데요. 전체 샷을 촬영했지만 편집 감독에 의해서 또는 데스크를 통해서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 외압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왜곡된 화면을 접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듯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는 언어만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가 아니고 언어만 듣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광화문에 100명이나 모였습니다. 와, 오늘 광화문에 100명 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100명이라는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꾼 용어가 뭐죠? 100명 이나와 100명 밖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관적인 해석을 유도한다는 거죠. 누가요? 말하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의 청취자의 시청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디어가 왜곡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왜곡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되지만 사실 이 프레이밍, 미디어 프레이밍이라고 했잖아요. 이 프레이밍이 개발된 것은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에요. 프레이밍은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봄꽃이 만연하게 피어나고 있잖아요. 이 봄꽃을 어떻게 아름답게 담을 수 있을까? 이 꽃길을 풀샷, 전체 샷으로 담을까? 아니면 이 꽃을 클로즈업해서 확대해서 촬영할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런 뷰파인더가 없을 때 우리는 이제 필름 카메라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은 촬영을 했냐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늠을 해봤습니다. 내가 촬영할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늠을 해보고 그만큼만 촬영을 했다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프레임을 짓는 행위, 프레임이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화면을 짓는 행위,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이 프레이밍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하려고 프레이밍이라는 미디어 프레이밍을 만들었지만 이 미디어 프레이밍이 오히려 어떠한 사람들의 의도에 있어서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일,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라 그랬어요? 미디어를 읽고 쓰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읽는 힘, 그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런데 왜 미디어를 읽는 건 알겠다. 근데 미디어를 쓰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원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미디어로 나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스토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된 스토리를 다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혼란스러워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제는 디지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고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도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도해서 바른 뉴스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정보를 그리고 아름다운 화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